김주근입니다. 3월 7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꽤 좋아가지고 월요일 시장을 기대하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아직도 확실하게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힘든 그야말로 조정 장세의 어딘가를 가고 있죠. 월요일은 상승하기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승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종목은 종목이고 시장은 시장이고 그죠? 자,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에 올라온 종목이 20개쯤 되네요. 시간 관계상 10개씩 나눠가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부에서는 DB 하이텍까지 먼저 하고요. 나머지 2부에서 SK부터 SK케미칼까지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제가 여기다가 ABC라고 써놨나요? 여기가 왜 조정이라고 써놨고, 새로 이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닥에서 1, 2, 3, 4, 5든가 아니면 1, 2, 3, 4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정 국면인데요.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렸으니까 통사의 경우 저는 이럴 때 조금만 파세요 정도 의견을 내는 편이고요. 구름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직까지 RSI도 돌아서는 모습도 아니다 보니까 조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조금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혹시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언제 삽니까? 기준선을 넘어설 때, 그죠? 이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선이 23,275원인데, 기준선을 넘길 때 그걸 확인하고 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구름에서 2만원까지의 구름까지가 지지가 버티었을 테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더라도 아래쪽에 탄탄한 지지가 예상된다. 이렇게는 보여지네요. 자, YN텍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 종목을 올리시더라도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YN텍만 하죠. 또 YN텍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LG 디스플레이보다 더 좋죠, 그죠?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는 기준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를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서 구름에서 지지를 받았고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죠? 네,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파동을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 2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1, 2 지금부터 3번 파동에 1번, 2번, 3번 파동에 어딘가 3에서 3번 파동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파동 중에 네 번째 파동 정도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3에 4 정도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로 봤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이 예상되니까 별로 안심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기준선이 무너진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는 정도라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롱인더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코롱인더 같은 게 제가 지난번 분석할 때 예스라고 써놨네요. 그죠? 예스. 이건 뭘까요? 아마 여기 화살표에 있는 걸 꼴을 봐서 예전에 분석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코롱인더 살까요? 아마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스, 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문제 없으니까 사라. 계속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 너무 엉뚱하게 눌렀네요. 이후에 쭉 올랐죠. 그죠?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어떡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준선 위에 있고, 오히려 얘는 절한선에서 버티는 상황이고요. 후행수편도 여기 위에 있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RSI로 봐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정도 내려와봤자 기준선 여기 버티고 있고 있으니까 크게 조정의 폭도 이미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크게 조정의 폭도 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계속 보유 또는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리스크에 대비하시라. 뭐 그런 이야기야 뭐 항상 똑같은 이야기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ST입니다. 지금 이 3파냐 하셨거든요. 제가 그려놨네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봐서 여기가 1이고, 그죠? 얘가 2고, 그 다음에 3인데, 로마 숫자 3인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3에 1이고, 3에 2고, 3에 어딘가 아니겠느냐라고 해놨네요. 그죠? 예전에 분석한 게 지금 와서 틀렸다고 볼 만한 아직은 근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래서 3에 1, 뭐 3에 2,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네요. 그죠? 3에 2, 뭐 3에 3, 뭐 이렇게 3에 2 지나고 나면 3에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되기로 한다면요. 그죠? 기준선에서 버티면은 더욱더 그 그림이 날씬해졌겠습니다만은 좀 더 밀리고 있으니까 뭐 그건 나쁘지 않은데 혹시 이런 분석이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언제 틀립니까? 여기가 네모 1이고 이거 네모인데 예를 들어서 네모 3이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네모 2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건 이상하죠. 그죠? 그건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 저점이 얼마야? 27,1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수상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야 뭐 기준선의 지지를 받든가 또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 지금이 질문하신 분이 지금이 3번 파동인가요? Yes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의 컵이냐 라고 하셨거든요. 컵이도 핸들은 아니지요. 질문을 컵이지요 라고 묻는 것과 컵이도 핸들은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과 부정적으로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도 예, 부정적이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자, 이 상승했고요. 이걸 컵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걸 컵이라고 보려는데, 자, 이쪽은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죠? 주봉으로 봤어도 거래량이 이만큼의, 예? 거래량이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나 싶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은 뭐 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컵은 아니라도 돼. 컵은 아니지만 뭐 상승 파동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분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KNN입니다. 파동을 보여달라고 하셨네요. 자, 옛날 3월달부터 시작해 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큰 1이라 그죠, 그죠? 그래서 ABC 그죠?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라마 숫자 2.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3번 파동이라고 본다면 일단 가설 1 이게 현재 3번 파동이다 라고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틀렸죠. 요거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언제죠? 9월달부터 3번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고 자 이게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5개의 파동을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뭔가 뭐 이게 3번 파동이라면 예? 3번 파동이라면 이게 상승 파동이고 이게 분명히 하락 파동이니까 이게 근데 상승 파동 1번 파동 이게 하락 파동 2번 파동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려면 이게 5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렇죠. 5개로 나눠지느냐가 관건이네요. 나눠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억지로 되긴 되네요. 근데 좀 억지로 된다는 말이 되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1이죠. 1번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여기 네 번째 파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네 번째 파동인데, 네 번째 파동의 바닥하고, 첫 번째 파동의 바닥하고는 겹치네. 그렇죠. 또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안 되죠. 그죠?
1, 2, 3, 4. 그럼 이게 5 이런가요? 1, 2. 자, 1, 2, 3, 4, 5. 억지로. 오케이. 뭐, 야, 근데, 그렇게, 3번 파동도 좀 뭐, 꼴등은 아니고, 이게 1번 파동이니까 꼴등은 아니고, 5번 파동이 길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짧긴 하지만, 그래, 제일 짧은 건 아니니까, 억지로 이걸 갖다가 큰 1번이라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뭡니까? A, B, C의 2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니까. 지금 우리가 3번 파동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가 1이고, 큰 1이고, 여기가 큰 2고, 그 다음에 큰 3인데, 큰 3의 1, 큰 3의 2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왜 제가 억지스럽다고 말씀드리냐니까, 그러려니까, 이게 3번 파동이라면 상승 파동인데, 더구나 이게 1인데, 이게 2인데, 3이라 그러면 3은 이렇게 서야죠. 이렇게 날아가야죠. 이렇게 날아가야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물론 아무리 조정 파동이랄지라도 이게 밑으로, 그룹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꺾일 정도 같으면은 이걸 과연 3으로 볼 수 있느냐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억지로 위쪽으로 보기 위해서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게 완전히 틀어졌지 않아. 이게 1번이고, 이게 2라면, 2번 파동은요,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이 얼마입니까? 이게 1715원이니까, 1650, 저가가 1655원이네요. 그래서 1655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는 1D도 아니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결국은 아직까지 ABC다. 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1이라고 보고, 이걸 2로 보기가, 2로 안에서 조정 파동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고 싶으냐. 이게 1이고요. 큰 파동 하나고, 그 다음에 2번 파동인데, 이게 A, B, C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하락 파동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파동 분석 같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일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목을 보는데 현재 기준선 밑도 내려왔고 그룹 밑도 내려왔고 한없이 밀려가는 꼴을 봐서 이걸 3번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그래도 만약에 이걸 3번 파동이라고 보고 싶다면 보긴 하는데 그게 언제 이게 1이고 이게 3번 파동이 1이 보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만사휴이죠. 그죠?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죠? 3번 파동으로 보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3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소간 아무래도 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여기가 A, B, C가 되면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걸로 보는 것이 차라리 더 현명해 보인다. 결국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물량을 조금 줄여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C라면 이게 A니까 이게 만약에 B라면 가정으로 이라면 C는 A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복수 혈전을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이라도 매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파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하여간 매도 의견입니다. 자,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최근 들어서 현대해상도 그렇고요. 나중에 삼성생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만은 보험주들이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삼성생명도 괜찮아 보이고요. 현대해상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아마도 금리 때문에 아마 우리 차트 말고 소위 이제 다른 펀더멘털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금리 때문에 금융주들이 조금씩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죠? 그럼 정권주도 그렇고 또는 뭡니까? 이런 은행주들도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장기 금리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30년 뒤에 보험금 줄게. 예를 들어서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30년 뒤에 근데 1억 줄게. 라고 하려면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매달 내는 보험금 꼬박이 금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복리로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자란 게 미리 지금 현재 30년 뒤에 1억이 되려면 그 금리를 계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금리가 예전에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게 소위 보장금리라고 하는데 그 보장금리가 실제 최근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보장금리는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해준 거고 실제로 현재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사는 적자 쪽으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금리가 오르면은 전에는 3% 보장을 주는데 시장 금리가 5% 오르면은 또 2%만큼을 또 마진을 먹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사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금리의 급등 상승세가 보험주들에게 햇빛을 가져오는 이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모든 걸 다 떠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여기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더구나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동안의 하락 파동에서 끝나고 지금부터는 따뜻한 햇살로 비치는 밖으로 광명을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나갔다가 구름 지지를 보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예상되죠. 그죠? RSI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때가 단기 매도 타임이고 다시 올라가거나 할 때가 그때가 다시 매수의 타임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정 일건 무시하고 구름이나 전환선이나 기준선까지 내려오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은 결국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를 질문하신 분은 짱대 음봉이 갭이 상승하면서 짱대 음봉이 나타났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셨거든요. 갭 상승이야 아침에 개장가부터 시작해서 뭔가 호재가 터졌거나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빡 올랐겠죠, 그죠? 우리는 일일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개장가인데 개장기 이후에 장중에 2295원까지 갔다가 문제는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르르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게 오프닝인데 이게 시가인데 그죠? 이게 시가인데 이게 종가로 끝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좋던 분위기가 점점 위쪽에 매물을 맞고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와중에 거래량이 5,100만 주 거래가 됐네요. 그죠? 이게 그 전날만 하더라도 그 전날로 200만 주 거래된 주식이죠. 그죠? 그 전날에는 얼마냐? 290만 주 정도, 한 300만 주 정도밖에 거래 안 되는 주식이 졸지에 이날 5,200만 주 거래됐으니까 얼마입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거래가 많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소에 비해서 20배나 거래가 많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때 연락에 샀던 사람과 연락에 팔은 사람 매도사의 공방에서 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다는 이야기죠. 떨어졌으니까. 계산값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래가 많았어요. 결국은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를 줄 알고 이 수많은 거래로 터졌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팔고 수많은 사람들이 샀겠죠. 그죠? 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렸죠. 그죠? 물렸죠. 이날 장중에 얼마에 샀더라도 2,295원에 샀던, 2,280원에 샀던, 2,200원에 샀던, 2,100원에 샀던, 2,000원에 샀던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물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샀던 사람은 물론 그 전날에 비해서는 얼마입니까? 60원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날 산 사람 다 물렸어요. 그럼 내일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주가가 조금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매물로 몰려 나올 것밖에 없을 테니까 당분간은 여기가 매물 부담에서 헤맬 거다. 따라서 얘는 당장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준선 위에 있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위에서 구름 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오늘 장대 음봉과 뭡니까? 그 거래량 터진 것의 그 해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경농입니다. 경농은 그동안에 참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그죠? 내내 헤매다가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빼꼬하게 구름 밑으로 나왔죠.
보이십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그럼 구름 밖으로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 설명했죠? 현대의 상호제 설명할 때 되겠습니까? 나갔다가 구름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간다 그랬는데 바로 경로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죠. 나갔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튼튼한 거 안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가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가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튼튼한가 튼튼하네 올라갔다가 아 정말 튼튼할까? 라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올라가는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인가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가 구름이 두텁습니까? 얇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얇으니까 상대적으로 구름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데 지지선의 강도가 튼튼할까요? 할까요? 구름이 얇으니까 당연히 약하겠지. 그런데 이 취약한 지지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뚫지 못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별볼이 없다. 취약한 지지선마저 뚫지 못할 정도로 공격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매도세는 약하고 매수세가 강하다. 주가가 어떨까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요 위쪽에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표치를 따질 때 구름으로 봐서 이런 정도가 구름은 팽팽한데 이런 데가 되게 목표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16,000원 여기 안테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갖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NX입니다. 구름 들어가면은 손절하고자 하는데 4번 파동인가요? 아니면은 5번 파동에서 홀딩을 해야 되나요? 하셨거든요. 4번 파동인가요? 그렇죠. 이걸 써놨네요. 1, 2, 3, 4. 이게 소위 뭡니까? 제가 줄 쳐놨지. 로마 숫자 4죠. 이게 1, 2, 3, 4, 5까지 왔고, 이게 3의 1, 좀 더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인데, 그죠? 로마 숫자 3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로마 숫자 4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로마 숫자 4.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로마 숫자 1이고, 여기가 로마 숫자 2고, 여기가 로마 숫자 3이고, 로마 숫자 4라면, 이 로마 숫자 4 파동은 로마 숫자 1번 파동의 꼭지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1,400원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론적으로 말해서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죠. 어디까지 갈 수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손절하시기를 한다면요.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만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일단 손절부터 먼저 지르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손절하고 나서 10번 손절하시면은, 한두 번만 후회하고, 8번, 9번은 성공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후회한 경우만 기억나고 8번, 9번 손절하고 나서 그때 주가 쭉 빠진 경우는 잊어버리고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 하는 것만 기억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적각 해치우시고요. 현재 RSI가 바닥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RSI가 바닥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더구나 후행 스팬도 지금 보다시피 캔들 밑으로 싹 내려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5번 파동, 지금 이제 4번 파동이 분명하고요. 분명하다 보면 4번 파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파동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이걸 5번 파동을 기대하고,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나중에 얘가 돌아설 때를 보고, 어디선가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돌아선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지금 현재 콜을 보니까,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열흘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준선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갈기도 할 것도 아니겠네요. 주가 조금만 더 밀리면,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면 얼마입니까? 주가가, 1755m, 1685원이군요. 1685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 기준선이 하락할 테니까, 하락하는 기준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등등의 사인이 나타날 때, 그때를 다시 한번 매수해서 5번 파동 복수 혈전을 노린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시겠다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마찬가지죠.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파동을 그려보니까 이가 1이고 2고 3이고 지금 4라고 그려놨죠. 그죠? 4라고 그려놨죠. 그리고 4번 파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4라고 그려놨으니까, 3에 1, 3에 2, 3에 3, 3에 4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약간 4번 파동이라면, 요 1번 파동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얼마입니까? 4만원? 맞죠? 39,400원? 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죠. RSI 상으로 봐서는 RSI가 오늘 마감가가 얼마입니까? 33.70이니까 하루 이틀쯤 되면은 글쎄요, 바닥에서 돌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기대하고 안 팔고, 여기서 안 팔고 기다리기에는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차라리 바닥을 갔다가 돌아선 꼴을 보고, 그때 가서 RSI가 돌아서는 꼴을 보고 그때 가서 매수해서 상승을 기대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은 매매하시는 분이, 갖고 계시는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에 대해서 주식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점에서 내려오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거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에서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절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바로 저지르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팔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 현재로 봐서는 4번 파동으로 보여지니까, 요 파동, 3회 4번 파동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 매수 타임만 잘 잡으면 3회 5도 있고 다시 5번 파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찬스는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몸집을 가볍게 해놓고 사막을 건너는 주장 말씀드렸죠. 그죠? 타이어를 조금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도 벌써 27분 지났네요. 자, 나머지 SK부터는 2부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